시작합시다. 자, 합시다. 순열과 조화, 경우의 수. 큰일 났네. 지우개를 안 만들었네. 정말 몰랐어요. 사랑이란 유리 같은 것. 봅시다. 자,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경우의 수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순열과 조합이란 걸 할 거고요. 그럼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할 겁니다. 대표적인 유형들이다. 자,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의 교육 목표입니다. 목표입니다. 딴 거 없다. 뭐라고? 뭐야? 뭐 한다고? 센다다, 센다. 무조건 세야 됩니다. 셀 거야. 뭐, 물이 질질 새나? 셀 겁니다. 셀 건데, 어떻게 세야 돼? 자, 그건 잘 세야지. 어떻게 세야 돼? 어떻게 세? 질질 세? 어떻게 세? 하나하나. 아, 내가 원하는 단어가 왜 안 나오노? 말요. 장판. 뭐 전보로 가니? 장판 깔고로. 어떻게 세야 돼? 이런 경우 없는 시기를 하나? 경우를, 수를 셉니다. 어떻게 세야 돼? 빠짐없이. 정말 중요한 말이다, 그래. 그렇지, 빠짐없이 세야 된다. 좀 그것을 이쁘게 어떻게 세야 된다고? 꼼꼼히가 이가. 꼼꼼히 세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빠짐없이 세야 된다. 두 번째, 중복되게 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빠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는 어떻게 셀 거냐? 중구난방으로 셀 수는 없잖아. 맞죠? 그래서 뭐를 분명히 기준을 잡고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잡은 뒤에 세야 된다. 이거 괜찮나요? 일단은 경우의 수를 하기 전에 카운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꼼꼼히? 분류 기준을 잡아서 뭐 첫 번째 자리가 1일 때 세고 2일 때 세고 이런 것처럼 괜찮지? 그래서 케이스를 정확하게 잘 나누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이제 경우의 수에서 합사건입니다. 자, 합사건입니다. 합사건. 무엇을 합사건이라 합니까? 라고 하면은 동시에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에서는 이런 말을 쓸 거다. 또는 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자,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할 거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는 합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있는 진주에서 어디로 갈 거예요? 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 중국? 야, 바로부터 중국을 가자고? 중국 그쪽이야? 밀라노. 밀라노? 와, 또 멀리도 간다, 씨. 월드컵 하고 있으니까. 월드컵이란다. 올림픽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주에서 어디로 가고 싶다고? 밀라노로 가고 싶습니다. 밀라노. 또 왠지 또, 씨. 우리 지금 없는 저 친구 있었으면 밀라노? 이러면서. 자, 저만 때문에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이제. 옛날에 안 했는데, 정말 클린했는데. 와, 진짜.
한 일주일, 한 1년 동안 사육당하다 보니까는. 자, 갑시다. 진주에서 밀라노 가는 방법이 뭐가 타고 갈까요? 비행기를 탈 겁니다. 비행기도 종류가 있겠죠. 1번 비행기, 그냥 2번 비행기를 합시다. 또는 밀라노 갈 때 뭐 타고 갈까요? 헬기. 헬기를 타고 갈 겁니다. 헬기 종류는 한 3가지 있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진주에서 밀라노 갈 때 운송수단은 비행기 또는 헬기를 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비행기랑 헬기랑 밀라노 갈 때 동시에 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비행기 경우수 몇 가지? 2가지 또는 합사건입니다. 그리고 헬기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진주에서 밀라노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입니까? 5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괜찮지요? 자, 그러면 다시 갑시다.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사건입니까? 라고 하면 곱사건입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의, 모든 것이 다 완료되기 전에 얘들이 발생한다라는 말이다. 오케이? 시행을 했을 때 시행이 끝날 때까지 다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라고 하면 그리고 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나요? 자, 그럼 밀라노로 가서 이제 봤어. 그냥 돌아오기 좀 뭐해. 그래서 딴 데 한번 또 놀러 가고 싶대. 어디로 갈까? 어디 가고 싶니? 못 가더라도 이럴 때라도 한번 그냥 조디라도 가봐야 될까, 아이가? 어디? 그래, 우리 함수 어디 가고 싶니? 별로 위험한데? 그래, 북한 가자. 와, 우리 함수 취향이다. 자, 우리 함수 신상은요, 진땡 여중 3학년 졸업을 했습니다. 가야 될 학교는요, B 고등학교. 맞아요. 요즘 뭐 진주 신상 털 뻔했다. 맞아요. 어디 간다고? 북한 가자고? 북한 간답니다. 자, 북한 갈 때 또 운송입니다. 뭘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뭐 타고 갈래? 제트스키. 제트스키. 샹룸스키. 자, 제트스키를 타고 간답니다. 얘는 제트스키는 한 2종류 있다라고 합시다. 북한 갈 때 뭐 타고 갈래? 북한 가려고 하면 적어도 미사일 정도 타고 가야 되지 않겠나? 맞아. 미사일 하나 타고 갑시다. 미사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볼게요. 밀라노에서 북한 가려면 제트스키를 타든지 또는 미사일 타고 간답니다. 가메가제야 뭐야, 맞지? 자, 그래서 제트스키 탈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2가지. 또는 미사일 탈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1가지. 그래서 3가지입니다. 요거 괜찮나요? 자, 근데 진주에서 북한까지 가는 경우는 총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은 비행기 또는 헬기를 타고 그리고 제트스키 또는 미사일을 타셔야 됩니다. 자, 뭔 말입니까? 비행기 또는 뭐를 타고 헬기를 타고 그리고 제트스키 또는 미사일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5. 그리고 곱사건 3가지. 그래서 몇 가지? 15가지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2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합사건인가, 곱사건인가. 괜찮나요? 자, 2번째입니다. 순열과 조합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순열입니다. 자, 무엇을 순열이라 할까요? 라고 하면은 항상 순열과 조합은 4가지를 가지고 다 맞아떨어진지 아닌지 확인하면 된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수능에 이제 확통도 칠 거라서 순열, 조합, 그리고 또 배워야 될 게 중복순열, 그리고 중복조합이라는 총 4가지를 배울 거야. 오케이? 이 4가지를 구분한 것은
네 가지 케이스에서 모든 걸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됩니까? 순열은요.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에서 두 번째 r개를 선택을 할 겁니다. 요까지는 다 똑같다. 요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중복을 해서 뽑지 않을 겁니다. 중복하지 않을 겁니다. 뭔 말입니까? 주머니 안에 공이 1, 2, 3이 있어. 1 뽑고 1 뽑고 1 뽑고 이게 안 된다는 말이다. 그 쉽게 말하자 뽑은 뒤에 집어넣고 다시 뽑는 이런 형태가 안 된다라는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네 번째입니다. 순서는 존재합니다. 순서 다른 말로 배열이라 할게요. 뭔 말입니까? 1 뽑고 2 뽑았다. 그럼 숫자로 나타내면 그냥 12 이런 느낌이다. 맞죠? 2 뽑고 1 뽑았다. 그럼 숫자로 나타내면 21이다. 1 뽑고 2 뽑은 거랑 2 뽑고 1 뽑은 거 같은 거라 다른 거다. 순서가 있으면 다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것을 지금부터 뭐라 부릅니까? 순열이라 하고요. 자, 이 모든 것들. 자, 그럼 여기서 생각. 얘들아. 중복해서 뽑지 않는데. 그럼 n개에서 내가 r개를 선택할 거거든. 이 두 관계에서 반드시 r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까?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야, 공세 개 있는데 5번 뽑을 수 있냐? 안 되잖아. 요가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적기로는 어떻게 쓴다고? NPR 아니면 N permutation R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냥 NPR이라고 읽으면 된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라고 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동동동 해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곱할 겁니다. 야,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라고? 샘플링. 그냥 숫자로 보는 게 제일 좋잖아. 샘플링 봅시다. 얼마요? 5P3이랍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5 곱하기 4 곱하기 얼마? 3까지 하겠다라는 말이다. 5에서 3 빼고 1 더하면 되니까. 자, 근데 이걸 이래 생각하지 말고 숫자는 스타트는 뭐부터? 5부터 밑으로 주르륵 곱할 거야, 자연수를. 몇 개 곱할 거라고? 3개 곱한다. 이렇게 해두면 되겠다. 왜? 여기서까지가 r개니까. 맞나요? 진짜? 자, 그래서 5P3 이 말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그럼 자, 간다. 뭐 간단하게 7P5는 그럼 7부터 밑으로 몇 개 곱한다고? 5개 가면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곱하자라는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것을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계승입니다. 계승. 자, 계승 그 첫 번째. 뭘 말합니까? N 느낌표 딱 치고 지금부터 이걸 뭐라 부른다고? N 느껴. 이게 아니고 N 뭐라고 부른다고? 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오케이? 뭐라고? N 팩토리얼. 줄여서 N 팩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우리들만의 용어고 원래 정식 용어는 N 팩토리얼이다. 괜찮지? N 팩토리얼의 정의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N명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의 경우의 수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라고 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통통통 해서 어디까지? 2 곱하기 1. 그래서 N을 숫자 1부터 N까지 싹 다 뭐 하자고? 곱하자는 말이다. 이렇게 적으니까 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라고? 뭘 해보자고? 샘플링. 정말 수학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다. 샘플링. 문제가 뭔 뜻인지 잘 모르겠다? 샘플링 해보면 돼 그냥. 그래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가자. 3팩토리얼이다. 이 말이 뭐라고? 3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곱하자입니다. 5팩토리얼이다. 그럼 넌 얼마라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자라는 말이다.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러면 이제 팩토리얼을 배웠으므로 이제 여기에서 세 번째입니다. NPR은요. 우리 아까 요렇게 쓴다 했지.
그러면 요 녀석을 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n 팩토리얼을 얼마? n-r의 팩토리얼로 나눈 거랑 같은 거지. 왜? n-r 플러스 1까지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까지 싹 다 곱한 것을 내가 약분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 안 되지? 자, 뭔 말이냐면 npr이라는 녀석은 원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통통통 해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만 곱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n 팩토리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 더 뺀 거 n-r 곱하기 n-r-1 곱하기 통통통 해서 2 곱하기 1까지 한 거잖아. 그럼 내가 지금 누구 다 없애줘야 되는 거야? 이만큼을 다 분모로 약분해서 날려야 되는 거지. 맞나? 그럼 여기서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너는 뭘 나눠주면 되는 거야? 너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NPR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팩토리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 녀석은 중요하다. 왜? 무엇이 NPR에 대해서 외우는 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증명하라 하거든. 이게 이 식이 되는 것을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다 뭘로 증명해야 된다고? 이걸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언제 사용한다고? 증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뭐 어디 사용한다고? 증명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다. 이렇게 계산하면 큰일 난다. 아까 계산 방법 가르쳐 줬어. 그래서 이 녀석은 뭘로 한다고? 증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순열. 자, 뭔가 크게 이야기했다. 1, 2, 3. 자, 1번이라 하고 순열이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네 번째입니다. 조합을 해야 되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성질입니다. 자, 0팩토리얼은 얼마일까? 내가 경우의 수로 했다.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은 1입니다. 자, NP, N은 누구랑 같냐? 라고 하면 N팩토리얼입니다. 맞나? n부터 n개를 곱해라 했으니까. 그렇지? 자, 그 np0은요. 너도 얼마라고? 1입니다. 오케이, 괜찮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순열이라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진짜.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조합입니다. 자, 두 번째. 조합입니다. 조합은 무엇입니까? 조합. 아까쌤이 했지. 순열과 조합은 총 몇 가지로 해석을 하자 했지? 몇 단계로? 4단계로 할 거라 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두 번째 몇 개를 선택할 겁니까? r개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중복은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중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복은 확통해서 할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없습니다. 즉 배열이 있다 없다? 배열이 없다란 말이다. 내가 1, 2 뽑는 거랑 2, 1 뽑는 거랑 내가 들고 있는 공은 뭐 한 거지? 같은 거야. 1, 2, 0 들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다. 이거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적기로는 NCR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은 NPR을 뭘로 나누시면 됩니까? R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팩토리얼로 정의하는 방법은요. 아까 NPR은 어떻게 적었냐면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 것이었지?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고 이 녀석을 뭘로 한 번 더 나누면 되는 거야? R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요래 적어 놓으니까는 뭐 또 잘 모르겠지. 자,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 C3이다. 그럼 너는 얼마?
NPR이니까 OPR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5를 기준으로 밑으로 몇 개 곱한다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요. 분모로 나누래. 이 3의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눈 것을 뭐라고 부른다? OCR. 그래, NCR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요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두 번째입니다. NCR의 성질입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다. NCR은요, NC n-r이랑 같습니다. 증명은요, 간단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증명 왜 같습니까? 증명은요, 쌤이 이야기했잖아. 이 도구가 어떤 도구라 했지? 팩토리 적혀놓은, 그렇지. 이게 무슨 도구라 했지? 증명의 도구다. 증명은 다 제로 할 거란 말이다. 맞지? 자, 그럼 갑시다. 증명은요. NCR은 어떻게 한다고?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다고? N-R 팩토리얼 그리고 R 팩토리얼입니다. 맞습니까? 자, NC N-R은 앞에 거 팩토리얼 분해. 여기서 이거 뺀 거 팩토리얼. 그럼 뭔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N-R의 팩토리얼. 요까지 괜찮나? 요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식이 둘이가 뭐 했다? 같아졌네. 그래서 NCR이랑 NC N-R이랑 같습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 5개 중에 3개 뽑는 거랑 5개 중에 2개 버려버리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왜 언제 씁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거. 10, 18. 18. 그렇다. 자, 그럼 이 식기 10부터 몇 개 곱해야 되고, 그리고 8부터 몇 개까지 곱한 거를 나눠야 된다고? 1까지. 우와, 적기만 해도 골치 아프다, 맞지? 이 녀석은 뭐랑 같다고? 10C 얼마? 2랑 같으니까 10 곱하기 9 그리고 얼마? 2 곱하기 1 요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말이다. 괜찮나요? 진짜. 자, 두 번째 이제 조합의 성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좀 잘 쓰지는 않지만은 1학년 때 잘 쓰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적어놓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NCR은요. N-1C R-1 플러스 N-1 CR 요렇게 적어. 앞에 거 빼고 뒤에 빼고. 요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증명은요. 또 뭘로 하면 돼? 그냥 이걸로 증명하면 돼. 됐나요? 증명은 생략할게. 해줄까? 아니, 해달라면 해준다. 해줄까? 괜찮아요, 진짜? 그러면은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성질입니다. 묵시 그대로 적어놓고 좌우 같다라는 것만 하면 돼, 그냥. 오늘 해줄까? 해줄게. 그럼 해달라면 해달라 해. 자, 증명합시다. 자, 그럼 왼쪽 거는 n 팩토리얼. 너는 얼마?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랑 오른쪽이랑 같은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너는 얼마라고? n-1 팩토리얼. 너는 얼마? 여기서 빼니까 얼마? n-r 팩토리얼. 그 뒤에 거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플러스 너는 얼마? n-1 팩토리얼. 분해. 너는 여기서 뺀 거. n-r-1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지금부터 잘 봐. 나는 왼쪽이랑 이 녀석이랑 통분하려고 발악을 할 거야. 근데 일단 첫 번째 큰 쪽으로 맞출 거야. 자, 그럼 먼저 너는 R 팩토리얼이다. 그럼 넌 R 마이너스 팩토리얼이거든. 그럼 이 녀석에다가 봐라. 간단하게 얘들아, 한쪽은 5 팩토리얼이고 하나 차이나서 하나는 4 팩토리얼이야. 이거 4 팩토리얼이 5 팩토리얼로 맞추려고 하면 뭐만 딱 곱해주면 돼? 그렇지. 그러면 R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랑 R 팩이랑 같아지려고 하면 R 마이너스 1 팩에다가 뭘 곱하면 돼? 뭐를 곱하면 돼? R을 곱하면 되는데 쉽게 그냥 지 혼자 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 곱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곱할 거라고? 여기에다가 R을 곱하고요. 여기다가 R을 곱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어차피 같잖아. 그래서 이만큼을 통짜배기로 우리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R 팩토리얼이라 부르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갑시다 또. 자, 요번에는 왼쪽이 n-r 팩토리얼이
발음이 꼬이냐? n-r 팩토리얼이야. 근데 오른쪽은 n-r 빼기 1 팩토리얼이거든.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 4팩 5팩이야. 이 식기가 작잖아. 근데 이 녀석과 똑같이 만들고 싶어. 그럼 분모 문제에다 또 누구 곱하면 돼? n-r을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녀석은 곱하기 얼마? n-r 그리고 너도 곱하기 얼마? n-r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묶어서 뭐가 돼버렸다고? n-r의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지? 자, 통분 다 됐어. 자, 오른쪽 거 계산한다. 통분된 거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r 곱하기 세모 플러스 n-r 곱하기 세모야. 세모는 n-1 팩토리얼이다. 그럼 이거 계산 가능하잖아. 그러면 너 없어지니까 결국은 n 곱하기 얼마라고? n-1 팩토리얼. 이걸 우리 통짜배기로 뭐라 부르지? n 팩토리얼이라 부르네. 그래서 분모, 분자 둘 다 똑같다. 증명 완료. 괜찮지? 진짜.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저 파스칼의 삼각형이다. 혹시 들어봤나? 이 녀석이 봐라. 요거 더한 게 요 녀석이랑 같잖아. 맞지? 그러게 이게 n-1c, n-r, n-1c-r이 그 밑에는 ncr. 나중에 2항정에서 배울 거다. 또 이 형태는 이게 되게 재밌는 식이 여기에 되게 많은 게 있다. 뭐냐면 너는 봐라. 넌 a 더하기 b고 너는 a 더하기 b의 제곱의 개수다. 앞에 거 제곱 곱해서 2배, 뒤에 거 제곱. 그 밑에 거 뭐라고? a 더하기 b의 몇 제곱? 세제곱의 개수다. 개수 앞에. 그럼 뭐라고?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그리고 뭐라고? b의 세제곱이니까 1, 3, 3, 1 나오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럼 당연히 밑에 건 뭘까? a 플러스 b의 얼마? 4제곱의 각 항들의 개수다. 오케이, 괜찮나요? 자, 요거는 나중에 고2 때 가서 하자.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들도 이제 뭐라고? 조합의 성질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쌤이 이야기했잖아. 순열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순열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누구를 쓸 거라고? 형아 다 이야기했잖아. 조합을 쓸 거야. 왜 그러냐? 얘들아, 순열 가져온 문제 어려운 것들은 이 보면 알겠지만 다 문장제 문제야. 문장이 있단 말이야. 얘들아, 문장제 문제 어려운 거는 단 하나다. 이거 뭔 소리인지 한 번에 다 해석할 가능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모든 문장이 다 끊어져 있다면 내가 문제를 해석하기가 좋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어떤 너희들이 드라마를 봐. 갑자기 한 번에 주인공 다 나와. 이 새끼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냐?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인지 알 수가 있냐? 모르잖아. 근데 한 명 에피소드 보여주고, 한 명 에피소드 보고, 한 명 에피소드 보여주고, 다 이제 우르르 나오면, 저만 저거 다 알잖아. 그런 형태들이야. 자, 문장제 문제 해석하는 거는 뭐라고? 다 갈기갈기 찢으면 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섹션으로 바꿔버리면 돼, 그냥. 괜찮지? 그래서 봐라. 순열이라는 것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 했잖아, 첫 번째. 그게 뭐야? 조합이잖아. NPR의 의미는 첫번 N개 중에 R개를 뽑으시고요. R개를 뽑아놓은 상태에서 배열이 있으면 R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뭐였지? R 팩토리만 곱해주면 NPR이 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되면 NPR 쓰면 상관없는데 나는 NPR 안 쓴다. 너희들이 나중에 쓰는 건 상관이 없다. 하지만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쌤 이거 C예요 P예요? 뒤진다. 문장 보면 안 나온다. 뽑고 배열할지 배열 안 할지만 고민하면 된다. 그래서 P를 쓰는 게 아니라 다 끊어버리면 NPR P를 쓸까요? C를 쓸까요? 아니라 모든 건 다 C만 쓰게 돼 있다. 뽑고 배열하면 팩토리를 곱해버리고. 괜찮지? 자,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오케이? 배경 지식이고요. 이제 세 번째 여러 가지 유형들 봅시다. 대표적인 유형들은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은 문장을 보고 해석하고 해야 되겠지만 주어져 있는 시중에 지금 거의 나와 있는 그런 유형들은 대표적인 유형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 your brother. 그 첫 번째입니다. 경우의 수에서다. 염색 문제다. 경우의 수에서 염색 문제입니다. 색칠이란 말이다. 자,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에서 색칠 문제입니다. 자, 색칠 문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무자비로 색칠하면 된다, 안 된다? 꼬박꼬박한다. 자, 그냥 아무 때나 색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색칠할 부분의 순서를 잡습니다. 색칠할 면의 순서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 근데 어떤 면부터 칠할 거냐면 반드시 제일 많이 인접한 부분부터. 제일 많이 뭐한 부분부터 어떤 면부터 인접하는 자, 제일 많이 인접하는 면부터 색칠을 해오시면 됩니다. 왜? 색칠 문제는 항상 이런 문제거든. 이웃하는 색깔은 분명히 다르게 구분 지을 수 있게끔 하라 해. 왜 많은 부분부터 이제 뭐냐면은 색칠을 하냐라고 하면 봐라. 내 주위에 5개가 있어. 옆에 주위에 4개가 있어. 자, 그럼 내 주위에 땅 칠한 가지에 5개는 나의 색깔을 칠하지를 못해. 한 번에 얘들이 다 끝난단 말이야. 게다가 경우의 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구한 것들 중에 보통 중복되면 돼, 안 돼? 중복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될 수 있는 상황을 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즉슨 내가 제일 많이 인접한 부분부터 칠하면 이 주위에 있는 애들은 나의 색과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중복될 상황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지. 아, 발음이 안 되네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색칠할 때는 반드시 순서는 어디서부터 칠한다고? 제일 많이 인접한 면부터 칠해 나오시면 됩니다. 요거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경우의 수 문제. 경우의 수의 문제에서 어떤 문제냐면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이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입니다. 자, 내가 지금 500원짜리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 2개 가지고 있고 100원짜리를 5개 가지고 있고 10원짜리를 4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갑시다. 지불 방법은요. 얘들아, 자, 가자. 지불 방법은 5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100원짜리 5개 내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잖아. 맞지? 자, 얘들아, 돈 내봐봐. 이렇게 하는데, 너 500원짜리 내고, 100원짜리 5개 내고, 이 2개는 같은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야? 다른 방법인 거지. 여기가 괜찮지? 자, 근데 지불 금액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여기가 괜찮지? 자, 그래서 지불 방법은요. 지불 방법은 그냥 곱사건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 5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50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 총 몇 가지? 2가지 하지 마라. 안 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몇 가지? 몇 가지? 3가지. 100원짜리는 6가지. 10원짜리 몇 가지? 5가지인데 얘들아, 지불이라 했잖아. 안 내고는 지불이 아니야? 아니겠네. 그래서 하나 뭐 해주시면 됩니까? 빼주시면 되겠네요. 0부터 0, 1, 2, 0, 1, 2, 3, 4, 5, 0, 1, 2, 3, 4까지 있으니까 0, 0, 0도 요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 30, 89까지입니까? 요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불 금액입니다. 자, 지불 금액 문제입니다. 지불 금액은 일단은 결과치 먼저 적어놓고 왜 그런지 설명할게. 중복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 금액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존재한다면, 자, 그럼 보자. 주어진 돈에서 지불되는 금액이, 중복되는 금액이 존재하냐? 500원짜리는 500원 될 수 있다. 근데 100원짜리 500원 만들 수 있나? 존재했네. 맞지? 자, 그러면은 반드시 고액권을 뭘로 바꾸냐면 소액권으로 바꿉니다. 지불된 금액에서. 그럼 500원짜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500원짜리를 다 뭘로 쪼갠다고? 100원짜리로 쪼갤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녀석 지불 금액은 이제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냐면 100원짜리가 몇 개가 돼 버린 거라고? 15개가 됐고요. 그리고 10원짜리가 몇 개가 됐다고? 4개가 돼 버린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너 경우에서는 몇 가지? 16가지. 그리고 너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빼기 1. 그래서 얼마? 79가지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왜 그러냐 한번 보자, 얘들아.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 얘들아, 500원짜리 하나가 있어. 100원짜리 5개 있다. 맞지? 자, 그럼 지금부터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봐봐. 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이 녀석을 가지고 이 녀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금액 단위만큼은 다 만들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럼 이 500원짜리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그냥 이 돈으로 다 뭐 해버리면 돼? 쪼갈라 버리면 돼. 뭔 말인지 해야 되지? 왜? 이 돈 가지고 이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00단위로 돈을 다 만들 수 있단 말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3개야. 500원짜리 하나야. 그럼 못 만들잖아, 이 금액을.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바꾸자. 100단위로 돈을 총 얼만데? 800원인데 100단위로 돈을 다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잖아. 100원, 200원, 300원, 4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잖아. 뭔 말인지 되지?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지만 중복된 금액이 존재한다면 고액권을 반드시 뭘로 바꾸시면 됩니까? 소액권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다다. 자, 얘는 순열과 조합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웃과 이웃하지 않는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이웃입니다.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웃한다. 이웃한다라는 말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중학교 때? 이웃한 녀석들 다 반드시 뭐 해버리면 돼? 묶어버리면 돼. 이웃은 이웃하는 대상을 하나로 묶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의 묶음 후에 얘들 다시 또 후에는 뭐 해줘야 돼? 얘들끼리 다시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묶음 내 자리. 교체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자, 정말 위험한 발상. 선생님, 왜? 이웃하지 않는다는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거 빼면 되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그래 풀었어. 맞아. 왜? 그때는 2명밖에 안 줬기 때문이거든. 얘들아, 3명이라고 해보자. 이웃한다는 말은 3명이 다 붙어 있는 거지.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3명이 다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런 거는 이웃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잖아. 이 새끼 둘이 이웃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지금부터는 2명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 2명만 남았어. 오케이? 이웃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마.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웃하지 않는 대상을 마지막에 끼워 넣으면 돼. 이웃하지 않는 대상을 마지막에 뭐 하세요? 낀가 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건 좀 이따 또 유형들로 보자. 자, 이번엔 또 네 번째. 특정한이란 말이 나온다.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특정한 2명을 포함한 3명을 더 뽑으래. 자, 특정한. 그럼 10명 중에 특정한 2명이 있대. 그럼 2명을 내가 결정해야 될까?
이게 아니란 말이다. 특정하는 결정되어 있다란 말이다. 특정하는 뭐라고? 자, 그래서 자꾸 이걸 옛날 설명할 때 애들이 정말 어려웠거든. 선생님, 왜 특정한이 왜 결정되어 있습니까? 특정한 2명 있으면 일단 2명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나에게 숨통을 애들에게 설명해 주기 정말 좋은 숨통 트여줄 만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뭐였냐면 뭐고? 101. 이게 특정한이다. 왜? 101 뭐가 있었노? 101 하면 생각나는 게 뭔데? 투표 어떻게 됐는데?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투표를 해도 다 결정이 되어 있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자, 11명 뽑는데 11명 뽑는데 몇 명인지 몰라? 일단 5명이 결정되어 있다 하자. 그러면 이 5명은 투표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뭐 한다고? 결정돼가 101명 중에 쉽게 말하자 몇 명 뽑는 거야? 101명 중에 5명 결정돼 있으니까 정확한 표현하면 몇 명 중에 96명 중에 6명 뽑는 거잖아, 그냥. 왜? 이 새끼 5명은 알아서 결정이 다 된 건데 벌써. 알아서 다 뽑아 놓은 거야, 저거들이. 뭔 말인지 이해돼? 이게 바로 뭐라고? 특정한이다. 5명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알아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96명 중에 몇 명을 더 뽑아서 6명을 대비시켜야 되는 거야, 그냥. 이게 뭐라고? 특정한이다. 이건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다. 알아서 다 골라져 있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돼? 특정한 너희들 고르려고 하지 마. 101이야, 그냥 다 골라져 있어. 투표 졸라 해도 상관없어. 내 열심히 돼. 아들 거. 얼굴도 모르는 그 친구들이지만 꿈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길래 형아가 거금 600원을 했는데 돌려봤더 뭐하고 600원 지금쯤 되면 한 1000원 되지 않았을까? 맞지? 많이 했냐고?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했겠냐? 애들이 자꾸 내한테 문자 와서 선생님 샵 0011 번호도 안 까먹는다. 누구 투표해 주세요. 알았다. 와, 확인사다라 돼. 투표했는 거 화면 인증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달래. 알았어. 이래가 화면하고 꼭 찍어갖고 보내주고. 뭐 얼마 전에 또 뭐 하던데 보이스 플래니 박동규 씨 아닌가? 몰라. 하여튼 열심히 하래. 또 음한 내 휴대폰 포켓몬 하는 휴대폰에 다 깔아갖고 날 소중한 한 표. 얼굴은 모르지만 데뷔를 했다면은 화이팅. 내가 그래도 표를 행사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하여튼 특정한 뭐라고? 101이다. 결정됐다. 그냥. 자, 5번째입니다. 배수 판정이다. 잘 나오는 것만 합시다. 뭐 잘 나오지 않은 것들이나 나와봐야 진짜 어려울 것 같으면 지금 하지 말고. 자, 배수 판정. 몇 번 해야 되지? 5번이야? 5번. 배수 판정이다. 1의 배수 다 맞지? 2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는 끝자리가 어떤 수? 짝수 또는 0이면 됩니다. 그냥. 0도 어떻게 보면 짝수이지만 그치? 끝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됩니다. 두 번째 뭐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잘 나온다. 3의 배수는 뭐라고?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 그렇지. 각 자리 합이 뭐의 배수? 3의 배수입니다. 세 번째 4의 배수. 4의 배수는 뭐야? 끝자리 두 자리입니다. 끝자리 두 자리.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5자리가 있다면 이면 D, E 이 녀석이 뭐의 배수? 4의 배수이거나 또는 00이면 됩니다. 5의 배수는 끝자리가 0 아니면 5. 그리고는 이제 뭐 나올 일이 있겠냐. 뭐 6의 배수는 2의 배수 아니면 3의 배수. 7의 배수는 절대 나올 일 없고 KMY면 나올 일이 없다. 8의 배수는 끝자리 3자리인데 난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9의 배수는 각자리 합이 9의 배수인데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됐나요? 그래서 4의 배수랑 3의 배수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세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원래는 분할과 분배라는 게 조나누기가 있기는 한데 교과관에서 빠져있는 부분이긴 하거든. 그래서 혹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칠 때 학교생이 갑자기 뜬금없이 조나누기 이야기를 한다. 분할과 분배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순열과 조합 내용 끝!